AI에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특이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거운 얘기 조금 하고, 제가 두 번째 직장을 제가 한국 푸시츠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한 10년 넘게 직장 생활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그 혁신이라는 게 좀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어떤 현상이 나왔었냐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 NEC하고 파나소닉, 그다음 푸지츠, 거기 반도체 공장 있는 걸 삼성이 다 샀어요. 전부 대부분 사가지고 공장 시설을 뜯어서 한국에 짓기 시작하면서 그걸 다시 폐쇄하고 다시 또 라인을 깔고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몰랐는데 그 혁신이라고 하면서 그때 그 현상을 보면서 일본이 돈이 안 되니까 그 한국에다 파는 게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죠. 일본은 반도체 시장이었고 한국은 이제 반도체 시장이 있었죠. 아까 이제 요 대표님도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좀 혁신이라는 개념 안에서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생성형에 워낙 잘 아니까 뭐 챗GPT, 뭐 퍼플렉시티나 다른 거 다 아시니까 그런 부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드론 잘 봤습니다. 관심 있던 거예요. 그냥 통상적으로 뭐 이런 쪽인데, 이제 혁신 관련해서 좀 앞으로도 진짜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챗GPT나 펌플렉시티나 뭐 펠로우나 아니면 제미나이 같은 경우 엄청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거 잘 사실 보면 다 남의 동네 얘기거든요. 남의 동네에서 지금 장사가 좋은 거지. 우리는 뭘 준비하느냐,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의 나라에서 규모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뭐 설명했던 자료고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고, 챗GPT는 초단기간에 좀 늘어났다는 얘기고, 요거가 좀 의미 있는 얘기가, 대부분 제가 최근에 들어서 저희와 이제 파트너 관계 여러 AI 회사를 만났어요. 저희 회사 이름도 뒤에 AI가 붙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AI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AI 회사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 이쪽으로 글로벌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거나 AI를 가지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거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숨겨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AI 개발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펀딩 규모를 봤을 때 이런 개발자들 위에 플랫폼이 제공돼야 됩니다. 이게 오픈소스 기반이 아닌, 오픈소스를 가지고 수정하더라도 플랫폼이 없이는, 플랫폼 자체가 없으면 서비스는 서비스 기간이라든가 종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플랫폼 쪽에 이제 집중을 두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좀 뒤쳐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사업을 좀 여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서 굉장히 좀 뒤쳐졌어요. 아까 배터리도 얘기 나왔지만 혁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에너지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뒤쳐졌기 때문에 탄소라든가 이런 쪽 봤을 때 플랫폼으로까지 혁신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글로벌하고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글로벌 회사는 다 아시는 남의 동네 잘 나가는 형들 보면은 대부분 뭐 100조 이상 다 현금 다 확보해 놓고 이제 확장 정책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옆집이지만 그래도 이제 곧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봤을 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어떤 언어 모델도 많고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어떤 도메인에 특화된 어떤 언어 모델 가지고 SLM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근데 여기에 보시면 2023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부터는 2024년도 초반에부터 나왔던 게 추론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는 머신러닝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GPU도 많이 쓰고 학습을 많이 시켜서 어느 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느냐, 서비스 해주느냐, 그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GPU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AI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했었는데, 이때부터는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4년도 사이에는 가장 추론이 빠른 게 최우선이다. 그러면 저희가 GPU를 많이 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건 더 많을 수 있겠는데, 공식적인 제가 언론을 하나 봤는데
예를 들면 AI를 위해서 그 미국, 그러니까 북미 쪽에서는 약 한 GPU 기준에서 120만 대 정도, 중국은 한 60만 대. 뭐 모델이 A100이 됐든 H200이 됐든 뭐 G200이 됐든 우리나라는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10,000대, 뭐 8,000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4,000대. 4,000대가 지금 60만 대를 경쟁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봤는데 중국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얘들이 그 제가 여기 그 중국에 있는 파트너하고도 미팅할 일이 있어가지고 중국의 분하고 얘도 또 돈을 엄청나게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 내에서 제일 경쟁을 생각하는 게 이제 그 AI 쪽은 이제 미국이나 중국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을 자꾸 얘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한국 왜 그러냐?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조업, 그다음 반도체, 그다음에 AI.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반도체하고 제조가 없어요. 제조가. 일본은 반도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 유일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한국을 좀 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미국보다도 더 앞서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부분 이렇게 찾다 보면 되게 많습니다. 세 가지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금 사실 가장 아까 SLM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LLM 관련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는 스타트업 기업이라 좀 작습니다. 근데 사실 우수한 인재 가지고 딱 하나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까 추론 성능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쪽에 이런 어떤 생성형 쪽에 이 추론 모델 쪽 앞쪽에 이쪽을 좀 손을 대주고 싶거든요. 중국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서 딥시크라든지 그 아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내는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대학생들이 해야 되거든요. 대학원생들. 근데 우리나라에 충격적이게도 대학교에 GPU가 별로 없어요. 대학원생들은 일부는 GPU가 없어서 어떤 것을 쓰냐면 RTX라든가 이거 쓰기 위해서 PC방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제로 제가 뉴스에도 봤는데 실제 상황도 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모 대학교에 거기에 대학생인데 AI 과제를 딱 하면서 RTX 그 300만 원, 4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A100 같은 경우 보통 5천만 원 정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RTX 쓰려고 3시간 기다려가지고 선배들 생일밥 쓰고 뭐 이런 현상도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다 똑같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초거대 AI 이거는 제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국가가 거의 완전히 낭덩어리 가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엊그저께도 다른 이제 정책하는 분과 행안부 가서 말씀드린 게 대학교에 GPU 10대, MPU 100대씩 무조건 한 컨테이너씩 다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대학교가 망가지면 미래가 불투명해져요. 이거를 만질 수 있는 애들은 대학생하고 대학원생들밖에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AI 개발하고 AI 개발한 그 서비스를 판매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회사를 만났는데 플랫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돈에 집착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거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라면서 보통 학습이라든가 추론 같은 경우는 대부분 GPU가 엔비디아가 다 잡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 히든 카드가 있는 게 최근에 들어서 요 NPU 쪽에 GPU하고 좀 대응하다가 망했어요. 대표적으로 흔들거리는 데다가 인텔이 NPU 만들다가 GPU 쪽으로 경쟁하다가 좀 꼬꾸라졌죠. 잠깐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NPU 만드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GPU 경쟁에다가 약간 한 다음에 최근에 4분기부터 이거 기하급수로 한 10만 대씩 나온 겁니다. NPU가 좀 나오는데 이쪽에 그 NPU 관련해서 퓨리오사 아니면 사피엔 그 다음에 레벨리오 합병되지만 두 개가 거기 보시면 다 추론 쪽으로 다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인공지능의 생성형 AI 기반은 NPU 베이스의 추론으로 간다. 그럼 GPU는 학습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게 더 발전해서 학습까지 침범하면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GPU의 최소화 그리고 NPU의 추론으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AI가 머신러닝, 딥러닝 위주에서 이런 쪽으로 학습 위주로 해서 GPU 용도로 하고 일부는 추론으로 해서 GPU 사용했었지만 향후에는 LPU, 그래서 LPU가 랭귀지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되고 LLM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니까 뭐 현재 뭐 활성화도 안 됐는데 막 회사들이 지금 막 대여섯 이상하고 제가 잠재적인 고객만 만난 거 보고 대학교에서 만나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NPU, LPU에서 경쟁해서 조금이라도 GPU를 좀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때는 그 GPU 쪽 엔비디아 쪽에 푹 걸어도 됩니다. 거기는 아마 20~30%툭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이게 기본입니다. 데이터 넣으면 그 답변해주고 이게 생성형 AI 모델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이쪽 양쪽 잡고 있었지만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추론 쪽 영역에 이런 어떤 퓨리오사, 하이퍼엑셀, 그다음에 사티온, 그다음에 라벨 이쪽이 NPU 쪽 추론 부분이라도 확실하게 정의를 해준다면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시장, 생성 AI나 AI 쪽에서는 아마 기존을 제압하지 않을까. 근데 중국 이쪽에 그냥 거의 강분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다 잡으려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개발 플랫폼이 없이 서비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업그레이드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은 게 사람이 10명이 안 되니까 그럼 오픈소스 같은 거 다 버리고 우리가 조금만 힘들죠. 아주 간단하게 초소형으로. 그래서 오픈소스지만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해서 랭칭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5개 정도만 써서 초소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으로 만든 것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제 서비스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잘 만들고 얼마만큼 엔터프라이즈 걸 만드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모든 공공기관이나 모든 제조기관, 금융기관에서 가장 보안성이 없는 홈페이지에 다 오픈된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즉시 사용해서 가장 빠르게 1초 이내에 답변을 한 500자 이상 해주는 거 그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NPU를 집어넣어서 이런 가장 초소형으로 해서 2개월 내지 3개월이면 벌써 생성형 AI를 통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현재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가 되는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의 메서드가 굉장히 복잡하고 금액도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4, 500 정도 들고요. 이게 이제 저희 메타에서 나온 안을 내가 레퍼런스를 했는데 얘들이 현재 쓰고 있는 게 GPU가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중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다 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이런 AI 센터가 생겼을 때 반드시 재생에너지가 30% 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전력 비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간단하게 퀴즈 하나 내드리면 예를 들면 퀴즈보다도 말씀드리면 그 B200 엔비디아 그 정책만 해보자 마무리 해드릴 건데 그 엔비디아에서 그 GB200이라고 해서 순행식도 나오거든요. 그게 10대 정도 되고 10대나 20대 정도 돼서 한 컨테이너를 구성했을 때 서울에 설치할 수가 없어요. 두 개 이유인데 하나 칠러가 5톤입니다. 그 중간에 못 올리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전력이 1.3기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변압기를 새로 교체해야 된다. 빌딩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학교를 1층에다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그 전력 비용을 해서 다시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사례니까 스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아까 이제 드론 얘기하면서도 핵심적인 게 뭐냐면 관심 딱 가는 게 가격이 싸네 했다면 관심 있지 않습니까?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내부적으로 할 때 100억,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GPU도 완벽하게 필요가 어느 정도 서비스하게 되면 35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고 같이 협업하는 회사랑 같이 할 때도 초경량을 만들면 한 3억이면 됩니다. 관심이 있죠. 공공기관 특히.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2~3시간 걸리는 민원 서비스가 1초에 됩니다. 1초에. 보통 1초에 한 300자 이상 뿌리가 되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되게끔 혁신적인 모델을 하는 거고 옛날에 저희 선배들이 저희가 그 직장생활 어렵게 막 힘들게 그때 했을 때 선배들 써먹던 방법입니다. 이렇게 혁신적이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사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30억짜리 뭐 400억짜리 언제 이거를 예를 들면 올해 ISP 하면 내년에 예산 받고 내후년에 구축하면 내후년에
서비스가 들어가면 장비는 다 단종돼서 다시 완전히 틀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 가서 엊그저께 떠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뭐 실패 사례도 많아요. 왜냐면 장비 넣으려고 설계를 해놨더니, 이거 엔비디아 같은 거, 막 장비가 다 바뀌어서 전력이 2배 드네? 그러니까 GPU도 개수대로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CPU는 다른 데로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 실패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그 과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제가 엔비디아 전략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기 하겠습니다. 걱정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전 만약에 협업하면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일을 하고 싶은 게, 이 엔비디아의 전력에 따라서 AI가 좀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AI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는 지금 당장에 저희 주변에서 GPU 몇 대 가지고 있어 딱 하면은 그거 가지고도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지 딱 확인할 정도로 그 GPU 개수를 따집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A100하고 그다음에 H100, H200, H100, B200, B200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순행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 근데 요게 요까지는 단종됐어요. 올해. 요게 올해 말에 단종되면 나중에 B100은 지금 현재 견적이 안 돼요. B200버튼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엔비디아가 올해 말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예산 잡아놓고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행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서울에 설치할 수 있는 GPU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외부로 나가는지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포티투마라고 대표님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행안부에 초거대 AI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재생에너지 좀 쓰면 거의 발전소 하나 옆에다 지어야 됩니다. 그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 정부에서 뭐 10,000대, 20,000대 뭐 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10대, 20대씩 전부 다 대학교에 다 공급을 해줘야 돼요. 전부 다. 대학교는 GPU도 없고 학습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 이거는 다 제외하고요. 파워도 넘어가고 이런 거 요게 이제 한 셋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개 얘기한 게 요거를 대학교에 하나를 하게 되면 렉을 구성을 해서 렉 8대, 그 다음에 GPU 10대, NPU 100대, 그 다음에 CDU라고 해서 순행식으로 돌리는 게 있어요. 여기 칠러. 요거 톤이고 1.3기가 정도 나옵니다. 그럼 서울에 둘 수 있는 게 없고 대학교에만 둘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컨테이너. 그래서 CDU, GPU, NPU, 칠러. 이렇게 되면 아까 추론뿐만 아니라 학습까지도 여러 모델을 대학원에서 개발하거나 독자적으로 저희가 AI 강국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 제가 그저께 저기 행안부 가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제보 좀 해달라고. 지금 지방에 있는 기관들도 많으니까. 진짜로 이제 측정해낸 값입니다. 굉장히 이제는 반도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2억 개 했던 게 1,000억 개를 되고, 이건 저희가 뭐 혁신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되게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 속도가. 뭐 옛날 에어 이렇게 이건 그 항문항습기 자체는 안 됩니다. 만약에 GPU 한 20대 정도 B200 두면 항문항습 100대 내야 돼요. 그래서 전력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한 컨테이너들을 대학교나 연구기관에 다 공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는 가장 장점이 세계는 중국하고 한국 경쟁하게 될 거다. 그게 제조업, 그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많이 좀 공유 좀 하고 서로 좀 외면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없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요. 예.